코로나로 인한 홈 트레이닝의 수요에 맞춰 AR 및 VR을 이용한 앱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G 수요를 늘리기 위한 통신사들의 마케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런 목적으로 VR용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재미와 건강 증진의 목적을 가지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실감 체험형 VR 스키, 스노우보드 등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축 이상의 모션 베이스 하드웨어와 VR HMD를 연동하여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바람, 물안개 등 효과를 넣어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후각 모두 자극할 수 있는 장비를 부가하여 실제와 같은 체험을 제공하는 실감 체험형 콘텐츠입니다. 스키 VR 컨텐츠입니다. 알파인 스키를 VR 컨텐츠에 적용한 것인데요. 기존의 3축 회전 모션 베이스와는 다르게 좌우로 슬라이딩 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목적상 실제와 같은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선수들의 스키 모션 데이터를 취득하여 VR 컨텐츠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영화관 중 4D 영화관을 생각하면 의자가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모션 베이스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여기에 입체로 영상을 즐기기 위해 입체 안경을 착용하거나 관람 중 물안개를 뿌리거나 바람을 넣어주는 요소들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XR의 최종적인 목표는 실제와 같이 사실적인 재현을 통해 인간의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VR 스노우보드 크로스 게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큘러스 HMD를 착용을 하고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VR상 몰입감이 높기 때문에 처음 타는 사람은 너무나 공포스럽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준비 운동을 좀 많이 하고요. 푸른색 스노보드 형태를 가진 모션 베이스 위에서 발끝을 이용을 해서 상하, 좌우, 그리고 회전값까지 움직일 수 있는 모션 베이스 형태로 게임을 즐기게 됩니다. 유저의 높이에 따라서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키넥트를 이용을 하였고요. 2인이 대전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모션이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요. 저 퍼센테이지가 자세를 많이 낮췄을 경우에 적합도를 판별하는 겁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약간 운동기구로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운동량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관련 콘텐츠 제작에 쓰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모션 캡처는 인간의 움직임을 기록 분석하여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과 사용자의 움직임을 정확히 분석, 비교하여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청각 위주의 하드웨어와 컨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오감을 느끼기 위한 하드웨어 발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VR, AR을 동계 스포츠와 접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 크로스 레이싱은 유저를 좌우로 움직여주는 모션 베이스를 통해서 스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실감 체험형 게임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스키 점프인데요. 유저를 후킹 베이스를 통해 하늘을 날 수 있게 하여 스키 점프를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실감 체험형 게임입니다. 다음으로 스노보드 크로스 레이싱은 유저를 좌우로 움직여주는 모션 베이스를 통해 스노보드 크로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실감 체험형 게임의 사례입니다. 특히 스노보드 크로스는 3도프, 즉 3축 시뮬레이터를 다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 대전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 스노보드처럼 발의 전후 좌우에 힘을 줄 때마다 바닥판의 압력을 인지하여 3축의 회전을 통해 스노보드가 달린 모션 베이스를 움직여주며 실제 방향 전환을 하는 느낌을 제공해 줍니다. 이를 통해 시각과 몸이 동기화되어 어지럼증이 사라집니다. 크로스 경기의 경우 언덕이 많기 때문에 점프를 통해 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사용자들은 고소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제처럼 느끼게 하는 게 VR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의 특성상 혼자 하는 게임은 1회 정도는 호기심을 줄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패턴을 인지하게 되어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유저와 대전을 하게 된다면 사람마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재미, 경쟁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블리자드사의 스타크래프트가 우리나라 PC방 시장을 장악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포츠가 영원한 이유이기도 하죠. 경쟁하는 대전 게임은 승패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가? 중요한 요소인데요. 레이싱 게임을 예로 들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레이싱 게임의 승리 조건은 먼저 골인 지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에게 속도라는 요소를 부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저희는 유인케어 제품처럼 3D 뎁스 카메라인 키넥트를 설치하여 유저의 높낮이를 체크하였습니다. 자세를 낮출수록 바람의 저항이 적어 속도가 빨라진다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적용했는데요. 간단하게 모션 트래킹을 이용하여 유저가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 속도를 증가시켜 게임의 승리를 결정짓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달리는 느낌을 배가하기 위해서 바람 생성기를 연동하여 속도에 따른 바람 세기를 달리하여 속도를 피부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6도프는 6 degree of freedom의 약자로 6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3 자유도는 포지션, 즉 위치이며 나머지 3 자유도는 오리엔테이션, 즉 회전값을 의미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회전과 위치 이동이 가능한 것을 6도프라고 합니다. 이는 연구 목적으로 만들었던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제와 같은 정보가 반영된 컨텐츠인지가 중요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 현역 선수들의 운동 데이터를 취합, 분석하여 컨텐츠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션 캡처 슈트를 입고 실제 선수의 관절 움직임을 관찰 분석하여 컨텐츠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또한 실제의 스키나 스노보드의 움직임을 재현하기 위해 3도프 이외의 플레이트 개개의 움직임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이 스키 플레이트의 움직임에 대한 도식입니다. 11자, A자 기구물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이런 개발을 위해서는 경쟁사 분석도 필요합니다. 스카이테크 스포츠를 예로 들어볼 텐데요. 이는 꽤 성공한 모델이었습니다. 스카이테크 스포츠의 스키 시뮬레이터를 분석해보면 매우 사실적인 주행을 돕고 운동량도 실제에 가깝게 설계되었습니다. 실제 US 스키팀을 현장 테스트하고 홍보 영상으로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3축을 쓰지 않았지만 좌우 슬라이딩을 매우 정교하게 튜닝하여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눈의 질감 정도에 따라 튜닝을 통한 난이도 조절을 하였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VR HMD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도 국내에서 운영하는 곳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HMD를 사용하게 된다면 시야에 방해를 받게 되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 운동을 하면 땀이 얼굴에 차게 되는 경우입니다. HMD를 사용하게 되면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VR방에서 직접 체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D 마스크라는 제품도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운동에 관련한 VR 문제점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VR AR은 동계 스포츠 외에 암벽 등반 VR에도 시도하였습니다. 암벽 등반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암벽 등반 VR 실감 컨텐츠인데요. 좁은 공간에서 암벽을 즐길 수 있는 하드웨어는 국내에서도 이미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에 VR 컨텐츠를 가미했다는 특징을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게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투 헬기, 공룡, 좀비 등이 등장하여 유저에게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하여 운동을 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VR HMD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하였습니다. VR HMD를 착용하면 실제 세계의 홀더를 볼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MR 기능이 없던 시절이라 홀더에 특정 색을 칠해 크로마키 기능으로 가상현실과 혼합되게 만들어야 했으며 홀더를 잡고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센서로 측정하여 VR 콘텐츠의 높이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이는 초기에 VR로 설계했던 것이 MR로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며 홀더 인지를 위한 MR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벽 등반 VR 콘텐츠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자동 암벽 등반기입니다. 떨어지는 돌을 피하거나 드래곤과 좀비를 무찌르는 판타지 콘텐츠를 VR로 결합하여 일반인들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VR 콘텐츠로 제작되었습니다. 의외로 90도의 등판각에서 일반인들은 올라가는 게 너무도 어려워 등판각을 낮춰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알파, 베타 테스트를 해보니 누구도 첫 번째 스테이지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직각으로 되어 있는 암벽 등반기가 일반인에게는 너무도 올라가기 어려웠던 겁니다. 1분 이상 버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등판각을 자유롭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등판각을 조절할 수 있도록 기구물을 설치해야 했으며 이와 연동되도록 컨텐츠도 가변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인들은 90도의 등판각을 이용하여 올라가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에 타겟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등판각을 낮춰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결과는 기획에서 설계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듯 모션 베이스 등의 하드웨어가 결합된 VR은 인간에게 실제와 같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기이지만 엄청난 제작 비용, 안전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VR 시장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19년에 발발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언택트로의 사회 변화가 눈에 띄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넷플릭스와 같이 실내에서 즐기는 콘텐츠들이 유망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자체 제작한 VR HMD, AR HMD로 자신만의 플랫폼에서 VR, AR 콘텐츠를 즐기길 꾀하여 한때 광고 마케팅도 열심히 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통신비 이외의 플랫폼 시장에서의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었지만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의 부재를 계속해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자유로운 XR이 새로운 컨텐츠 시장을 압도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실감형 컨텐츠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1,900억을 투입하고 VR, AR 규제를 푸는 등 VR, AR 산업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블루오션이기에 스타트업들도 미래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는 시장입니다.